지식으로 썰 풀고 실험으로 증명한다. 과학으로 놀자. 심심할 땐 과학.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심할 때 과학 최반장입니다. 날씨가 지금 벌써 너무 더워요. 에어컨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이 이제 더운데요. 이런 계절이면 제일 먼저 딱 필요한 게 있죠. 뭘까요? 이제 노출의 계절이니까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죠? 다이어트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 주제는 다이어트 속 과학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주제들을 좀 풀어갈 과학 크루들을 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이어트 약과 식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저는 약사이자 푸드라이터, 오늘은 약사형 정세훈입니다. 네, 시즌 1과 2에 이어서 시즌 3에서도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열심히 다이어트 중인 유기화학자 최경민입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못하는 뇌과학자 과즐러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이어트는 단순한 감량이 아니라 몸 전체 시스템이 바뀌는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명과학적 원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랜만에 출연했습니다. 네, 김선자 연구관입니다. 그리고 저만 심은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학관에서 근무하지만 과학을 잘 모르는 과알모 최반장입니다. 근데 저희 이번 거에는 제가 좀 자신 있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에 대한 원리는 잘 모르지만 워낙 많은 실전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관련해서는 명예박사. 네, 좋습니다. 네. 가천과학관 전문가 최소영입니다. 이런 다이어트까지 해봤다. 제일 많이 다이어트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약사 형님. 저요? 네. 제가 그렇게 보여요? 저는 사실 인생의 중간에 20kg 이상 감량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27kg요? 20kg 이상. 이상? 오. 다이어트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다이어트에 대한 책을 쓰는 겁니다. 저는 사실 맘먹고 다이어트를 해본 적은 별로 없고요. 결혼이 반년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지금 한 5kg 정도 뺀 상태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90 넘을 정도로 쪘었는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학교 시절에 이제 연애도 하고 막 해야 되니까 이 몸무게로 이 몸뚱아리로는 절대 연애를 할 수 없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에 4시간, 5시간 헬스장에서 놀았어요. 그래서 2달 만에 거의 70kg 초반까지 진짜 확 빠졌어요. 먹는 것도 줄이고. 그래서 대학교 가서 성공하셨나요? 연애 많이 했죠? 저는 진짜 다이어트를 정말 많이 했어요. 안 해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원푸드 다이어트, 황계 다이어트, 스테이크 먹고 뭐 자몽 먹고 하는 그런 다이어트가 있었고 운동만 빼고는 거의 다 해본 것 근데 같아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보통 식이 조절하고. 저희가 지금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썰을 풀어봤는데 진짜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주제는 식단 속 과학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나 혈당 스파이크 온다 막 이러고. 자, 요즘 SNS만 봐도 요즘 혈당 다이어트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정확하게 혈당 다이어트 어떤 거예요? 혈당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피 속에 포도당이 얼마나 되는지 그 농도 수치인데 이게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면 식욕 조절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렵고 살찌기 쉽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혈당 스파이크 이런 거 관심 되게 많이 가지게 되고 혈당 낮추는 다이어트 이런 걸 해야 된다 하는 게 뭐 대중적으로 굉장히 크게 유행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약간 혈당 스파이크가 거의 밈 유행어처럼 너도 나도 쓰잖아요. 막 밥 먹고 나 혈당 스파이크 온다 막 이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GI 지수니 뭐니 뭐 탄수화물 뭐 먹을 때 뭐 그런 퀄리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 마트 가면 거의 항상 음료에 거의 탑을 차지하는 게 제로 맞아, 막 맞아. 이런 음료들이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이 일반 대중들이 요새 혈당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혈당 옛날 체크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매일매일 체크하거나 이랬잖아요. 요즘은 이제 이게 워낙 이게 인기다 보니까 혈당을 바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기계들이 많이 나왔고 되게 인기처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사실 오늘 공복에 지금 다들 하나씩 지금 붙이고 나왔는데요. 어떤 원리로 이거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피부에다가 그 가느다란 필라멘트가 있는 센서를 부착을 해요. 피와 지방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측정을 해가지고 스마트폰 앱이나 아니면 이제 이 수신기 따로 있어요.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생활상의 여러 가지 패턴 변화 있잖아요. 혈당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치죠. 자, 각자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86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122거든요. 깜빡하고 사과랑 계란이랑 커피를 한 모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민망한 게 저는 123인데 전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마지막 식사가 언제 하셨어요? 저 어제 밤 9시? 자다가 잠결에 나와서 드신 거 아니에요? 아, 제가 목류병증 이렇게 나와가지고 열어서 먹었다고요? 아, 저는 112입니다. 저는 91. 오늘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를 했을 때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복합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포도당 같은 그런 단순당을 만드는 건데 그걸로 이제 혈당치가 2-3시간 정도는 유지가 되고요. 빈속일 때는 간에 저장을 해놓은 또 근육에 저장을 해놓은 그런 글리코겐 또는 글라이코젠이라고 하는 요 전분을 분해를 해서 쓰거든요.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인슐린은 몸에서 어떤 역할을 많이 하는 호르몬이냐면 주로 저장을 하는 쪽으로 가요. 그것 때문에 살이 찌는데 기여를 할 거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개념이죠. 살이 바로 되지는 않지만 몸이 지방을 쌓기 쉬운 상태가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오르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밥을 아주 천천히 먹거나 샐러드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으면 혈당이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속도가 좀 적고요. 그러면 인슐린도 사실은 그때는 천천히 나오겠죠. 그래서 살로 안 가고 에너지로 이제 조금 더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갑자기 빵이나 케이크 먹고 혈당이 훅 오르면 몸은 그걸 급하게 저장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게 다이어트랑 연관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증가한 그 혈당이 또 뇌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미치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도파민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이제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도파민도 분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게 너무 일시적이에요. 그 당의 스파이크처럼 이렇게 변동에 따라서 도파민도 증감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음식으로 이렇게 올라간 도파민은 또 음식을 안 먹게 되면 또 급격하게 떨어져서 다시 또 먹게 되는 게 이렇게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그 단 음식 같은 걸 또 많이 먹게 되면 베타 엔돌핀이라는 게 많이 분비가 돼서 이게 또 중독과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먹고 싶다, 계속 먹고 싶다, 혈당을 계속 높이는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짜증이 나서 스트레스를 막 이렇게 받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혈당은 사실 올라가고 있어요. 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을 내고 공격적이 되고 하면 사실은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 같은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 이건 혈당 올리는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왜 단계 당기느냐? 기분이 좀 좋아지고 싶어서 그런 거지. 이거 정확하게 설명을 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쉐이크만 이렇게 먹는 걸 했는데 이틀 차 됐는데 탄수화물 전혀 안 먹으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애를 봐줘야 되는데 애가 울고 있고 저도 울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해서 한번 논문을 찾아봤는데 이제 인슐린이랑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고 인슐린이 분비가 증가를 하면 우리 혈액 속의 아미노산을 근육적으로 많이 보내주는데 그 아미노산 여러 종류 중에 트립토판만 제대로 근육으로 못 보내준대요.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막 돌아다니다가 뇌까지 가는데 그게 트립토판이 뇌에 가서 무엇을 만드느냐?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 그렇죠. 호르몬. 그리고 네.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물질인데 그게 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분을 점점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먹는 걸 줄이고 그렇게 인슐린도 분비가 줄고 뇌로 전달되는 트립토판 양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기분이 점점점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게 비 오는 날 파전하고 관련이 좀 비 오는 날 파전. 단 걸 먹고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다른 아미노산들에 비해서 트립토판이 뇌로 더 잘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기분을 좀 안정화를 시키는 뭐 약간 그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애 울 때 사탕을 주면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다이어트에 응용을 해보시면 비가 오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파전을 먹고 근데 파전은 너무 올드하지 않나요? 연대가 좀 있으십니다. 피자를 먹고 피자. 저는 혈당 스파이크 이야기하면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배구에서 이제 스파이크에서 공격을 하는 그 아시나요? 스파이크 공격. 네네. 근데 뇌에서 혈당 스파이크는 마치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자주 경험하게 되면 뇌에 염증이 많이 유발이 되고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라는 뇌를 계속 공격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고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2022년에 한국인 당뇨병 환자 86만여 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잦을수록 모든 종류의 치매가 더 많이 걸린다고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뇌한테도 큰 자극이지만 이게 우리 몸을 화학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이게 엄청 큰 자극인데 혈당 스파이크가 딱 오면은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니까 얘를 다시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인슐린 때문에 포도당이 원래 기능보다는 이제 지방의 형태로 저장될 가능성이 훨씬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다시 혈당을 빡 낮추니까 그로 인한 이 부작용들이 오는 거죠. 이제 어지럽다거나 졸리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밥 먹었는데 배가 고프다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혈당을 좀 덜 올리게 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천천히 내지는 덜 올리게 하는 뭐 방법들이 있나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또 우리가 탄수화물을 어떤 종류로 먹느냐 하는 것도 영향이 좀 있어요. 생쌀을 씹어 먹으면 혈당이 잘 안 올라갑니다. 그죠? 생쌀은 이게 소화 효소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별로 없는 거죠. 우리가 밥을 지어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수분이 전분 입자 속으로 들어가서 이걸 계속 부풀리면서 간격을 넓혀줘가지고 그 사이로 가서 소화 효소가 비집고 들어갈 틈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셔도 되거든요. 이 여름에 찬밥 먹고 도시락 먹고 하면 소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전분의 구조랑 관련돼 있는 거고요. 통곡물로 밥을 지어서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것도 탄수화물 종류에 따라 가지고 좀 영향을 다르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골라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채소 같은 이제 식이섬유랑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소화기관이 그거를 이제 먼저 처리하느라고 이제 단백질 소화를 조금 늦추거든요. 위장 점유 효과라고 하는데 위와 장이 바빠지면서 이제 탄수화물 소화 속도도 느려지고 혈당도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걸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들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겠네요. 이거를 실험한 논문이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2015년도에 웰 코넬 연구팀에서 이제 비만,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빵 주스를 먼저 먹는 그룹이랑 그다음에 야채랑 이제 단백질을 먼저 먹는 그룹 나눠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야채랑 단백질을 먼저 먹은 그룹이 식후 이 혈당을 봤더니 한 29% 정도 낮았다고 합니다. 비만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그 건강한 성인들도 똑같이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체중이 평균 1.6kg 정도 빠졌고요. 특히나 혈당 수치 중에 하나인 헤모글로빈 A1C도 수치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는 건데도 불구하고 순서를 바꾸면 그만큼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심심할 때 과학 특징이 궁금하면 실험해야죠. 희동기도 좀 달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좀 실험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하고 과질러님하고 심은하님은 면, 달걀, 채소 순으로. 채소, 달걀, 면. 네, 채소, 달걀, 면. 잘 먹겠습니다. 아 배고파. 저희 좀 배부르게 좀 실험이 좀 끝났어요. 자, 어떻게 혈당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저 178. 저는 154입니다. 경고 떴어요. 203. 먹는 거 확실히 중요하구나. 충격적이다. 반대로 드신 분이 어떤지 더 궁금한데요. 108. 별로 안 올라네? 163. 이게 저렇게 늦게 나왔어. 빨리 먹은 거 아니야? 그런가? 근데 제가 그렇게 빨리 먹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어떻게 드셨냐면 채소 달걀 먹자마자 비빔면. 저는 채소 달걀 먹고 나가지고 잠깐 쉬었어요. 집산 손님이 이미 손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멈출 수 없지. 순서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순서만 바꾸는 정도로는 시차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이제 좀 소화를 늦추자, 혈당을 천천히 올리자 이런 신호들을 보내는데 한 15분은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이에 만약에 그냥 계속 식사를 해버리면 그러면 거꾸로 먹는 거 효과가 좀 떨어지겠죠. 살짝씩 대화하면서 조금 텀을 두면서 먹어야지 사실상 몸의 건강에 더 좋겠네요. 혈당을 낮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침에 이제 어떤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점심 저녁 때까지 혈당이 안정적으로 가느냐 요동치느냐 하는 게 아침에 결정이 많이 돼요. 네. 아침은 공복이 길었던 시간이잖아요. 준비가 좀 덜 돼 있으니까 그리고 아침에는 안 그래도 혈당치가 높게 갈 수 있는 때인데
먹고 나면 혈당치가 확 튀어요. 점심에 똑같은 식사를 똑같은 양을 줘도 아침에 덜 튄 분은 점심에도 덜 튀고 아침에 많이 튄 분은 점심에도 더 많이 튀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약간 좀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하고 지방이 좀 이렇게 있는 그런 식사를 하면 점심에 똑같이 먹어도 거기다 만약 거꾸로 식사까지 해버리면 혈당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갑니다. 저희도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험 그래도 결과가 딱 정말 이렇게 확 눈으로 보여가지고 너무 좀 깔끔하네요. 완전 신기해요. 근데 요즘에 보면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은 간헐적 단식하신다. 아니면 또 6시간, 뭐 16시간씩 뭐 단식한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약사 형님도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약사 형님도 약사 형이라고 좀 부탁드립니다. 저 약사 형님이라고 그러면 너무 나이가 들어버려가지고 제가 형님이라고 할 때는 뭐 형님아 이렇게 해주세요. 아까 약사 형도 말씀해 주셨는데, 공복을 좀 오래 유지하는 게 정말로 좋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 속에 들어있는 당을 가지고 혈당치를 유지를 하거든요. 한 2-3시간 정도. 그 다음에는 간에 저장을 해놓은 탄수화물을 가지고 혈당치를 조절을 하는데 12시간 정도가 되면 보통 이제 간에 저장을 해놓은 글리코겐이 다 소진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방을 좀 꺼내서 쓰기 시작을 해요. 그걸로 이제 케톤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걸 뇌에 대신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12시간째부터는 약간의 어떤 그런 단식의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 시간을 한 4시간 정도 가져가는 게 이제 16시간 단식인 거고 그 시간을 한 6시간까지 가져가는 게 이제 18시간 단식인 거죠. 처음에는 되게 짜증이 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오히려 사람이 약간 기민해져요. 그건 과학적으로도 이해하기 쉬운 게 배가 고프면 머리를 더 기민하게 써서 지나가는 뭐라도 하나 잡아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고 하는 BDNF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단식을 하고 있을 때 좀 증가를 한다. 뭐 이런 설명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약사 형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간헐적 단식을 해서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그런 쪽으로도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오토파지라는 게 있습니다. 2016년 노벨 생리학상 주제이기도 하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청소부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복 상태가 엄청 길어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이 오토파지라는 걸 작동을 시켜서 오래된 세포나 오래된 단백질, 재기능을 못하는 단백질들을 이제 분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걔를 이제 에너지원이나 새로운 세포로 구성하기 위한 그런 작용들을 하는 거죠. 이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그런 혈당 관리의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건강 관리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공복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좀 유의미한 결과가 꽤 의미가 있는 거네요. 저도 궁금한 게 생겼어요. 공복일 때 운동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 아니면 식후에 하는 게 효과가 있다? 이게 분분하거든요? 궁금하면 어떻게 한다고? 실험해야죠. 실험하셨죠? 그렇죠. 실험을 뭐 하고 하셨죠? 왔습니다. 네. 네, 지금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고요. 공복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혈당은 한번 운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보세요. 저는 올랐어요. 지금 15분 운동했는데 118에서 138로 자그마치 20이나 올랐어요. 기분이가 안 좋은데? 여기 뒤에 자전거가 있네요. 여기서 자전거님. 밥 먹고 지금 피크가 지금 뜬 다음에 잽산소님께서 직접 한번 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멋있어요. 하겠습니다. 마라톤을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객선선님 발도 좀 빠르게 해주세요. 그 혈당을 낮추는 데 필요한 운동에 대해서 되게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엄청난 운동이 필요한 것 같은데 가볍게 걷기 정도면 충분해요. 8, 9, 끝. 와,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덥네요, 더워. 자, 더우셨어요. 자, 이제 두 분 어떻게 실험 결과 한번 좀 비교해 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공복 혈당이 118이었거든요. 그리고 15분 동안 운동해서 265칼로리를 소모를 했고 희한하게도
혈당이 오히려 올라가지고 138, 20이나 더 오른 결과를 좀 얻었습니다. 오, 희한하죠? 신기하네. 운동을 했는데 올라가지고.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밥 먹고 운동을 했는데 딱 운동하기 직전이 163, 운동 15분 하고 보니까 124, 그러니까 39 정도 줄었죠. 그리고 칼로리는 287. 거의 소모한 칼로리는 같은데 여기는 줄고 여기는 늘었어요. 오히려. 늘었어요. 왜 그래요? 개인차가 좀 있고요. 격렬한 운동일 때는 뭐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코티솔 같은 스트레스하고 관련된 그런 호르몬들을 분비를 증가시켜가지고 일시적으로는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이거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강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네, 보통 고강도 운동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짧게 격렬하게 운동을 할수록 혈당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해로운 건 아닙니다. 보통은 운동을 하게 되면 골격근에서 포도당을 더 잘 가져다 쓰게 되고 그러니까 근육세포 속으로 당이 더 흡수가 잘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져요. 혈당을 안정화를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2분에서 한 4분 정도의 그런 짧은 운동, 가볍게 걷기 정도와 같은 운동을 해도 혈당을 더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5분, 10분 거리 가서 식사하시고 천천히 걸어오시면 돼요. 자,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실험 통해서 좀 이것저것 좀 확인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좀 핵심은 좀 혈당을 좀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인 것 같은데요. 맞죠, 형님?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당 측정기 같은 거를 착용해 보신 분들은 내가 식사 순서를 바꾸거나 같은 음식도 아침, 점심, 저녁에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혈당이 바뀌는지 이런 걸 좀 테스트해 보시면 다이어트나 식단 조절을 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좀 집에 가서 좀 해보시는 걸로 네. 하고요. 자, 오늘 좀 실험하고 했을 때 어땠는지. 제가 평상시에 식단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평소에 관리를 했던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수치가 좋게 나와서 상당히 뿌듯하고 혈당치 가지고도 거만해질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몸으로는 제일 젊으신 걸로. 저는 오늘 혈당에 대해서 좀 깊게 알아본 시간이라서 혈당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혈당 관리도 화학적으로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실험 데이터들 보면 되게 이제 개개인 진짜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맞춤형으로 이런 이제 혈당 관리도 그렇고, 네, 적용을 하면 좋겠다. 네. 사실 뭐 다이어트가 저희가 뭐 살만 빼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사실 좀 더 건강하게 정말 좀 살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다이어트도 하게 되고 체중 관리도 하게 되고 혈당 관리도 하게 되는데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 운동 약사형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정말로 운동을 통해서 사실은 뭐 다이어트를 하고 또 좀 체중을 좀 감량한다라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좀 다시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이것도 요것도 저것까지 과학의 모든 것이